A, B, C래요. 그럼 그려봐요. 그리고 A, B, C 잡으시고 A, B가 6, A, C가 4. 그랬을 때 사인 B 더하기 C.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 각과 이 각을 더했어요. 그냥 그 각을 더한 거의 사인 값은 4분의 1이래.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넓이부터 추측을 해보면, 넓이를 알려면 우리 지금 2분의 1 AB 사인 C 이런 두 변과 끼인 각 공식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두 변을 마침 이렇게 줬어. 그럼 힌트상 끼인 각 A네, A를 이용해야겠네 라는 거죠. 다른 각은 이용하면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어진 변의 길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요 사이에 끼인 각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2분의 1 넓이는 2분의 1 4 곱하기 6 사인 A를 알면 참 좋겠어. 근데 사인 A를 지금 주어진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뭐가 있냐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얼마냐면 요 세 개, 그걸 안쪽 각이라고 해서 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얘 일단 약분해서 2, 6, 12 사인 A 대신에 180 빼기 요 두 개를 180에서 빼면 A 각이 나오겠죠. B 더하기 C. B 더하기 C를 180에서 빼면 A의 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를 잘 보시면 이렇게 180에서 어느 각을 뺐어. 그럼 이사분면. 이사분면의 사인 값은 플러스. 그래서 12 사인 B 플러스 C랑 똑같은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주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12 곱하기 4분의 1 해서 3이 나옵니다. 이 생각이 조금 어렵겠죠. 그렇지만 얘도 연습을 하면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번 문제 보시면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A가 105도고 이런 상황에서 얘가 1이다. 그랬을 때 B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거든요. 볼게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대충 그려서 A, B, C 여기가 105도 그리고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어떤 중심에서 반지름은 6인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B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B는 여기일 거거든요. B. 그쵸?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사인 A 플러스 B의 값이랑 사인 C의 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위의 문제에서 사인 A 플러스 B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80 빼기 C로 바꿀 수 있죠. 왜냐면 A 플러스 B의 값은 전체 180에서 얘만 빼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사분면이고 사인의 값은 플러스니까 사인 C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A 플러스 B는 이렇게 바뀌어서 사인 C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값은 4 사인 제곱 C는 1로 바뀌어요. 이 등식이. 그러면 이제 사인 제곱 C는 4분의 1이구나. 그럼 사인 C는 2분의 1이구나. 아까 얘기했죠? 사인은 다 양수밖에 안 나와요. 삼각형 안에선. 그래서 사인 C는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C가 몇 도겠어요? C가 30도겠죠. 근데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2분의 1 나오는 값은 30도에서도 나오지만 150도에서도 나와요. 하지만 A 자체가 105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얘 나와버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인은 C는 30도가 돼요. C가 30도가 되니까 B는 몇 도가 되겠어요? 이제 45도가 되겠죠.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C의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B의 값. 그리고 이제 B의 값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 사인 45도 분의 B는 이렇게 가는 거죠. 사인 법칙 안 까먹으셨죠? 사인 45도 분의 B는 사인 105도 분의 얘, 사인 얘분의 얘랑 다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냐면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6이죠. 그렇죠? 삼각형 입장에서는 원이 외접하는 거예요. 아까 문제에서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외접이죠. 밖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B는 2 곱하기 6이니까 12 곱하기 쟤는 2분의 루트 2잖아요. 6 루트 2가 B의 값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등식이 조금 복잡했는데 방금 위의 문제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어서 180-C로 바꿔서 그러면 C가 돼서 사인 제곱 C가 구해지고 그래서 각을 구할 수 있고 C를 아니까 나머지 각도 알 수 있고 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풀어서 낸 문제입니다. 자, 8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보고 사인 법칙이네, 얘는 코사인 법칙이네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8번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게 코사인 법칙 같기도 하고 사인 법칙 같기도 하고 막 애매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는 시각도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키우는 방법은 처음엔 코사인 법칙인 줄 알아서 코사인을 막 때려 넣어요. 그러다가 안 나와요. 그럼 사인 법칙 가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열심히 어떤 시각이 갑자기 탁 생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인 줄 알고 사인 법칙 적용했다가 안 되면 다시 코사인 법칙 적용하고 이런 문제는 코사인 법칙이었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음 문제 풀 때는 코사인 법칙이겠지 하고 코사인 법칙 적용했다가 안 되면 사인 법칙 적용해서 또 이건 또 사인 법칙이네, 왜 그러지? 저 문제랑 이 문제랑 무슨 차이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120m만큼 떨어져 있는 지호랑 미나가 있는데 비행기를 올려다본 각이 각각 45, 75래요. 45, 75. 그러면 우리 습관상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여기는 몇 도일까? 그럼 계산하면 여기가 둘이 더해서 120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60도가 나와요. 그러면 사인 법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비행기랑 미나랑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갑자기, 그죠? 근데 심심하면 진짜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장에 서서 둘의 거리를 재고 어느 순간 하늘에 뭐가 지나가면 각도기로 올려다보고 아무튼 가능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의 거리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얘를 코사인 법칙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방금 코사인 법칙을 하고 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얘를 이제 x제곱은 하고 풀어보려고 했더니 요 길이 말고 요 길이를 모르잖아요. 그럼 두 변의 길이를 모르는데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불가능해요. 얘도 미지수, 얘도 미지수니까. 그러면 이상하다. 사인 법칙으로 가볼까? 그러면 내가 아는 거리 120m랑 아는 각 얘네 둘이랑 그리고 얘네 둘이랑 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인 60도 분의 120은 사인 45도 분의 x랑 같겠지. 요렇게. 그럼 되겠다 하는 거죠. 써볼게요. 그럼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2분의 루트 3분의 120 곱하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x인데 이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 미안해요, 오른쪽으로 다 할게요. 좀 별로입니다. 이렇게는 안 쓰니까. x는 이렇게. 그러면 루트 3분의 240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계산하면 120 루트 2에다가 루트 3이니까 유리화까지 하면 40 루트 6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이냐 코사인 법칙이냐가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방금 봤지만 시도했다가 바로 바로 접을 수 있어요. 이상하다. 딴 거 해보자. 딴 거 시도하면 바로 나오죠. 다음에 문제 9번. 문제 9번도 조금 어렵습니다. 식이 좀 길어요. 어려워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이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탄젠트 C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저 등식이 이렇게 등식만 복잡하게 나와 있을 때는 등식을 조금 손 봐야 돼요. 건드려 볼게요. 그냥 전개해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3ab. 그러면 넘기고 싶어.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왔네. 저식을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멍하니 생각을 하는 거죠. 얘는 뭘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게 있나 생각해보면 코사인 법칙이랑 비슷하죠. 코사인 법칙 중에 뭐 예를 들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랑 얘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디서 봤는데 그럼 코사인 법칙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건데, 각을 뭘로 정할 거냐는 여기 지금 a일 때 a제곱을 빼는 것처럼 c제곱을 뺐으니까 우린 그럼 코사인 c로 봐야겠다.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이걸 가지고 갈 건데, 지금 요 분자랑 요 좌변이랑 똑같죠. 좌변이랑 분자랑 똑같아. 그럼 그거 대신에 마이너스 ab를 넣어. 그리고 2ab를 써. 지워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오호,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러면 우리 코사인을 구했을 때 사인 c도 구할 수 있었죠. 그쵸? 여기서 잠깐 선생님 왜 사인 c를 갑자기 데리고 오는 거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탄젠트 C가 구하는 목표잖아요. 탄젠트 C가 구하는 목표인데, 탄젠트는 우리 성질 중에 코사인 C분의 사인 C로 쓸 수 있다라고 성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코사인 C를 구한 김에 사인 C도 구하면 탄젠트 C가 저절로 나오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인 C를 구하는 과정은 아까 얘기했죠?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가 1 나와야 되니까 사인 제곱 C는 넘기면 4분의 3이 돼요. 따라서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사인 C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 그게 탄젠트 C의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식은 조금 복잡해요. 얘를 일단 변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그 과정, 여기 연결고리를 많이 연습해야겠죠. 연습하라는 건 많이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풀어서 얘를 봤을 때 코사인 법칙이 떠오르는 그 뇌의 회로를 건드려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코사인을 구했을 때 사인을 구해볼까 라는 여기 있는 회로도 잘 연결이 안 될 겁니다. 반복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사인 C까지 구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코사인 법칙 구하는 거, 사인 구하는 거, 탄젠트 구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문제 10번 보면요, 사인 A 대 사인 B, 사인 C가 비율이 3대 4대 5대 6이래요. 그랬을 때 코사인 A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보이면 뭘로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고 코사인 A를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 코사인 A 구하는 공식에는 변이 들어가요, 각이 들어가요? 변이 들어가거든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려면 변의 길이가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각으로 나와 있는 사인 값을 변의 길이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사인 A는 2r분의 A고, 사인 B는 2r분의 B고, 사인 C는 2r분의 C니까 이렇게 대신 써줄 수 있겠죠. 그렇죠? 저 R, 대문자 R은 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인 거고요. 어쨌든 그게 4대 5대 6이래.
그럼 똑같은 거 다 지울 수 있잖아요. 2R, 2R, 2R 지우면 A 대 B 대 C 변의 길이는 4 대 5 대 6이래요. 그러면 요걸 힌트로 A라는 애를 4K, B라는 애를 5K, C라는 애를 6K라고 상수로 표현을 해주면 A 대신에 4K, B 대신에 5K, C 대신에 6K니까 한 문자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코사인 법칙에다가 넣으면 K제곱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만 남아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넣어볼게요. 코사인 A는 2BC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K는 2개니까 K제곱 분의 B제곱은 25, K제곱은 이따 한 번에 쓸게요. 플러스 C제곱은 36, 마이너스 A제곱은 16의 전체에 K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K제곱, K제곱 약분되고요. 계산하면 60분의 4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5, 9, 45 5, 1은 5, 20 3, 3은 9, 3, 4, 12 4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자, 11번은 삼각형의 그 각 변의 길이를 다 주어지고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렇죠.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 사인 법칙.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연관된 건 사인 법칙밖에 없는데, 그럼 사인 법칙이라면 뭐 사인 A분의 A가 뭐 B, B, C, C 다 같은데 이 R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위에는 각 변의 길이는 다 줬으니까 아무 각이나 하나만 내가 알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거꾸로. 그래서 하는 생각은요. 그림을 그려요. A, B, C라고 놓고 A, B, C라고 놓고. 자, 그럼 각을 아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코사인 법칙을 하면 각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제일 큰 숫자를 기준으로 잡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인 C를 코사인 C를 먼저 볼 거예요. 코사인 C는 2, 5, 3 분의 5의 제곱 25, 3의 제곱 9, 7의 제곱 49를 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30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코사인 C의 값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 하면 사인 법칙이니까 이 코사인 C를 이용해서 뭘 구해야 되냐면 사인 C를 구해야 되죠. 근데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가 1이니까 사인 제곱 C는 1 빼기 4분의 1, 4분의 3이죠. 따라서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삼각형 안에 있는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라 그랬어요. 180도 안 넘어가니까. 자, 그럼 사인 C를 알았으니까 이 아래 값은 사인 A, 사인 B, 사인 C 중에 사인 C를 이용해야겠죠. 사인 C분의 C가 얼마였을까요? 7이었죠. 그러면은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이거분의 7 계산하면 루트 3분의 14 이게 2R이잖아요. 그럼 R은 루트 3분의 7 유리화하면 3분의 7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하는 거 익숙하죠? 예제에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사인 A, 사인 B 나오면 뭐 넣자고요? 2R분의 A를 넣을 거니까 앞에 A랑 곱해져서 A 제곱 플러스 2R분의 B를 넣을 거니까 B 제곱은 2R분의 C 제곱. 2R, 2R 지워지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각 어디가 90이겠어요? 여기가 빗변이겠죠. 그러니까 각 C가 90도인 직각
직각삼각형이 나오겠다 라는 겁니다. 자, 길어지는 식에 쫄지 마시고 그냥 코사인 C 대신에 공식을 넣는 겁니다. 뭐냐면 2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분의 b가 될 거고, 얘는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c가 돼요. 쫄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정리하면 되죠?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분의 2a b가 2개,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2a c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잠깐. 자, 다음은 이제 지울 거 지웁시다. 2a 지울 수 있죠. 분모는 다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곱이 같다 라고 풀면 b제곱에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좀 귀찮지만 다 정리하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은 a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 4제곱. 같은 거 있으면 지우면 되죠? 얘네 지워지죠? 그래서 넘긴 겁니다. 이번에는 a제곱이랑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얘를 a제곱으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고,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등식이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지우고도 쉽죠. 같으니까 지울까 하죠. 근데 지운다는 건 쟤네가 지금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면 못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잖아요, 0으로. 그래서 이걸 지운다는 얘기는 첫 번째 구간을 좀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야 돼요. b가 c랑 다른 경우예요. b가 c랑 다른 경우는 쟤를 지울 수 있어. 그럼 뭐가 되냐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서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b랑 c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b랑 c가 같아버리면 그냥 0은 0 돼버리겠죠. 그래서 b랑 c랑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식 자체도 약간 복잡하고요. 식 자체가 뭐 정리가 이렇게 복잡하다가 여기 선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약간 생각하고 내려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정리해서 합차공식으로 다 풀어졌을 때도 그냥 무심코 쓱쓱 지워서 직각삼각형이네 하나만 이야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지웠다는 건 얘가 같지 않다는 경우만 본 거고요. 같다는 경우까지도 봐줘야 되니까 이 문제는 조금 신경 써서 풀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13번 문제는 그림같이 나오고 해서 뭐 활용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냥 기본 문제예요.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기본 문제니까 보시면 각 알려줬죠? 양변 알려줬죠? 그 다음에 요길 구하라죠?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게 저기를 x라고 잡으면 x제곱은 40제곱 1600 더하기 60제곱 3600 빼기 2배의 40 60 코사인 60. 그냥 공식만 적용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5200 마이너스 이게 4800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5200 마이너스 2400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80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제곱한 게 2800이니까 S는 쟤는 400 곱하기 7이죠. 그러니까 20제곱에 7이야. 그래서 20 루트 7 요 길이가 나옵니다. 자, 발전 문제입니다. 발전 문제 처음 문제는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가 가장 큰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넓이가 나오잖아요. 삼각형의 넓이. 그럼 삼각형의 넓이면 사인 법칙에서만 다뤘었어요. 넓이는. 그러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겠네. 그러면 전체적인 넓이 지금 ABC의 넓이를 A 선분 D2가 2등분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색칠된 넓이는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변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여기 끼인 각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사인 A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그 값이 얼마냐면 6 사인 A예요. 사인 A 얼마인지 몰라. 그 다음에 삼각형 A, D, E 색칠된 데죠. 거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AD 길이, 그쵸? AD 곱하기 AE가 되겠죠. 그거에 sin A는 똑같이. 뭔 말인지 되시죠? 이 파란색 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는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AD 곱하기 AE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끼인 각은 동일하게 A니까 둔 거고. 이해되시요? 네. 근데 이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삼각형 ABC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sin A랑 똑같겠죠. 여기 위에 있는 넓이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쓰면 2분의 1, 2분의 1 지워져요. sin A, sin A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건 AD 곱하기 AE는 6이라는 식밖에 안 남죠? 근데 구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식 적용 촉촉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대각선 길이가 P고 Q고 그 다음에 뭐 각이 120도고 이 전체 사각형 넓이가 2루트 3인데 P 더하기 Q가 6일 때 쟤를 구해라. 그럼 여기 보시면 일단 요거 알고 요거 구해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떠오르시나요? 일단 합을 알려주고 각각의 제곱의 합을 물어보면 당연히 곱셈공식의 변형이 떠올라서 아 그럼 PQ만 알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PQ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계산을 이제 슬슬 해보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조금 좀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얘 사각형의 넓이를 2 루트 3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을 보시면 여기가 120도가 되고 이 삼각형 자체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이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 해서 4개가 있는 거죠. 그 4개가 있는 거를 가지고 다 하나하나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을 이름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붙여줄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잘린 그 길이 요만큼을 A, 요만큼을 B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넓이를 구하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부터 쓰면 2분의 1에 C하고 B하고 사인 120도 이렇게 되죠. 두 변과 끼인 각 더하기 이쪽에 있는 넓이 보면 2분의 1에 B하고 D하고 사인 몇 도일까요? 보시면 여기가 120이잖아요. 이 전체는 360이잖아요. 그럼 240이 빠졌으니까 120이 남았거든요. 그 120을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여기도 60도. 조금만 생각하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120, 120 빠졌고 남은 120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60도가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 삼각형 2분의 1에 A하고 D 사인 120도 더하기 2분의 1 A하고 C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죠. 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2루트 3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묶을 건데 사인 120도는 뭐랑 같냐면요, 사인 60도랑 같아요. 왜냐면 사인 120도는 180도에서 조금 못 가내죠. 그러니까 이사분면이고 이사분면은 플러스, 그러니까 사인 60이랑 똑같은 거 클리어? 됐죠? 그래서 사인 120은 다 사인 60으로 대신 쓸 수 있어요. 그럼 묶어낼 게 뭐가 보이냐면 2분의 1 사인 60을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것만 쓰면 여긴 CB인데 순서대로 BC라고 쓸게요. 더하기 BD 더하기 AD 더하기 AC는 2루트 3. 그럼 저 괄호 안에만 조금 더 정리하면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계산하면 4분의 루트 3 하고 여기 묶으면 B C 플러스 D 플러스 A C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묶을게요. C 플러스 D로. C 플러스 D로 묶으면 A 플러스 B만 남잖아요. 그걸 넘겨서 계산하면 8이죠. 근데 저기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A 플러스 B라는 게 뭐랑 같냐면 P랑 같고, C 플러스 D가 뭐랑 같냐면 Q랑 같죠. 그래서 PQ의 길이가 8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해줬던 그 공식 2분의 1 PQ 사인 120 했었잖아요. 2분의 1, 근데 여기가 PQ잖아요. 알고 보니까 PQ 사인 120이었는데 60으로 바꿔준 거. 그러니까 그 공식이 아마 그래서 나온 거긴 할 텐데, 공식을 맨날 외우면 뭐 편하긴 하겠죠. 딱 봤을 때 바로 나오니까. 근데 까먹었을 땐 이렇게 오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PQ가 8이다 라는 거 알았으니까요. P 더하기 Q는 6, PQ는 8. 그래서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2PQ니까요 36 마이너스 16 해서 20이 답입니다. 16번 문제는 원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전개도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런 기억을 좀 살려서 얘는 당연히 전개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 읽어보니까 여기가 P인데 저 모선의 절반 Q까지 가는 길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단 거리를 찾으래.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최단 거리는 항상 뭐일 때? 직선일 때가 최단 거리잖아요. 그래서 저 최단 거리, 저 길이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 모선이 12고 여긴 절반이니까 6이었겠죠? 그리고 10이랑 6을 할 때 x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는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이 얼마냐를 알아내면 코사인 법칙으로 x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후다닥 하면 이쪽에 보면 원 반지름 4짜리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호의 길이를 알면 저기 중심각을 아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 호의 길이는 얘의 원주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8파이가 돼요.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 세타였던 거 기억하세요? 지난 시험 범위에 R 세타였어요. 그래서 얘가 8파이라는 공식을 넣고 저기 있는 반지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있는 4가 들어가면 안 되고 12가 들어가야겠죠.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12세타는 8파이. 그래서 세타는 4분의가 아니고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각이 3분의 2파이다. 그럼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저기 있는 x제곱은 12의 제곱 144 더하기 6의 제곱 36 빼기
2배의 12의 6의 코사인의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코사인 180도보다 3분의 파이만큼 못 간 애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을 건데 부호는 이쪽에 있으니까 코사인 부호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180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뒤에 있는 마이너스 나올 마이너스랑 합쳐져서 플러스가 되고 2 곱하기 1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지워질 거 지워지고요. 180 더하기 72가 돼서 얘는 252가 되죠. 그러면 x제곱이 252니까 x제곱이 252니까 소인수분해 하면요 4로 먼저 해볼까요? 4, 6, 24, 4, 3, 12 7, 9, 63 그러니까 x는 이게 다 루트에 벗겨져서 2하고 3이 나오죠. 그래서 6루트 7이 된다. 그래서 제곱이 250이 나오는 건 6루트 7이다. 이건 천천히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원뿔에 있는 최단거리 구하는 것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를 찾는 방법,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험 범위에 있었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코사인 3분의 파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좀 많아서 발전인 것 같은데 사실상 개념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y는 3x와 y는 x가 이루는 예각, 작은 각, 여기 있는 예각. 왜냐면 이쪽에 둔각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각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거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우리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코사인 하면 코사인 법칙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할 건데,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삼각형이 있어야 돼요. 삼각형 모양. 그럼 요 그림에서 삼각형 모양을 찾으려면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도 되고, 그쵸? 또는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 해서 삼각형 모양은 마음대로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요거나 요렇게 그으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들이 또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 또 이 각각의 직선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쉬운 직선을 택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삼각형을 쉽게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얘를 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긋는 겁니다. 왜냐면 x값이 뭐면 좋냐면 1이면 좋잖아요. 숫자를 괜히 우리가 굳이 크게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x값이 1 나오는 지점, 그러니까 이거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겠죠. 그런 애를 여기다가 긋는 겁니다. 그러면 y는 x에다가 1 넣으면 그때의 높이는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이고 1인 삼각형의 빗변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이 부분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이 부분의 길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3x에다 1을 넣었으니까 이 전체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가로의 길이는 항상 1이었겠고, 그러면 요 1과 여기 3을 피타고라스 하면 루트 10이라는 빗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았고, 두 변이 아니라 심지어 여기도 알았죠. 왜냐면 요 사이에 있는 길이 3에서 1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노란색 부분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았다.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삼각형을 조금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인데요. 여기 길이가 루트 2, 여기 길이가 루트 10, 여기 길이가 2다.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냥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2배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10분의 각각의 제곱 더하기 빼기 2의 제곱 4. 그럼 계산하면 2 루트 20분의 8이 되겠죠. 루트 20분의
4가 될 거고요. 루트 20은 2루트 5잖아요. 2루트 5분의 4 계산하면 루트 5분의 2 유리화하면 5분의 2루트 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 유리화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처음에 생각해 주는 건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럼 코사인 법칙을 구하래. 삼각형이 필요하지.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선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 선도 그을 수 있지만 굳이 불편하게 하지 말고 x는 1인 점을 선을 그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길이들을 각각 찾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방법도 알아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도 보시면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원의 넓이. 그럼 원의 넓이는 일단 뭐랑 관련돼 있냐면 반지름이랑 관련돼 있잖아요. 원의 반지름.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 원이 어떤 원이냐면 이 B랑 C를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뭐랑 관련돼 있냐? 사인 법칙과 관련이 돼 있죠.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변의 각, 그 다음에 그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것만 있으면 사인 법칙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들의 각을 알던가, 왜냐하면 여기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각의 크기를 알면 되는데 저거 알기는 쉽지 않고, 보시면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는데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 요 x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알 수 있겠다, 그죠? 결과적으로 사인 법칙으로 반지름을 끌어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사인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 길이를 알려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발전 문제 몇 문제씩 풀어보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은 8의 제곱 64 더하기 12의 제곱 144 빼기 2배의 8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요 계산하면 208 빼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2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8이 16, 8일은 8, 96을 빼주면 된다. 계산을 해보니까 112가 나오네요. 제곱해서 112니까 1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 50, 2, 62 2, 2, 4, 2, 8에 16 4, 7에 28. 그러면 얘는 x는 4루트 7이 되겠네요. 소인수 분해하면.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길이가 4루트 7이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통해서 반지름을 알면 되겠네요. 그럼 사인 60도 분의 4루트 7은 2r 이렇게 되잖아요, 사인 법칙으로.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분의 1분의 4루트 7은 2r인데 계산하면 루트 3분의 8루트 7은 2r, 약분하고 통분합시다. 그러면 3의 루트 21에 요 2랑 8이랑 약분돼서 4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숫자가 좀 그렇지만 3분의 4루트 21이 반지름이에요, 저 원의. 자, 원의 반지름 구했으니까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럼 r 제곱 9분의 16 곱하기 루트 21의 제곱 21, 그거의 파이.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면 3, 3은 9, 3, 7에 21. 그럼 3분의 7, 6, 42, 7일은 7, 112 파이. 그래서 숫자가 좀 그렇지만 요 원의 넓이는 3분의 112 파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힌트를 얻는 과정이, 원의 넓이 구하려면 r이 필요해. 그리고 요 r은 지금 보여지는 건 없지만 삼각형 하나 만들면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려고 봤더니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의 크기를 알아야 돼. 이 변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알아낸 다음에 사인 법칙, 반지름 구했으니까 넓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사고의 과정들을 잘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